분명히 말했잖아. 애완견은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없어. 지금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에 어울리지도 않아. 제 신분도 모르시는 겁니까? 경비, 이 사람 당장 끌어내. 도서관 로비는 방금까지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그 폭언이 터져 나오자마자 공기가 얼어붙은 듯 침묵이 깃들었다. 관리 데스크 앞에 있던 이들도 마치 숨을 죽인 듯 정적 속에서 상황을 주시했다. 경비의 날선 목소리는 천장에 울려 퍼지고 날씨가 아직 제법 쌀쌀한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갑작스럽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의 말투에는 마치 커다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허락되지 않은 자를 몰아내려는 배타적인 기세가 서려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저기 서 있는 남자를 내쫓겠다는 건가? 방금 경비가 걔를 못 데리고 들어오게 했잖아.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 사람이 손흥민이야. 진짜 손흥민? TV에서만 보던 바로 그 축구 선수? 근데 왜 저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거야? 서비스견 같아 보이는데 누군가 찍고 있지 않아? 너도 카메라 켜. 이거 사람들한테 공유해야 해. 도서관 여기저기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어떤 이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살짝 들이대며 이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다들 무언가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자, 여기 서울시 중앙도서관 맞잖아. 서점도 아니고 그냥 배회할 곳도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난리치는 건 처음 본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뭔가 문화 행사도 있는 날이라더니 유명인들이 온다고 소문이 들렸어요. 역시 유명인이 오긴 했네. 근데 저렇게 대놓고 무시당하다니.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사태의 전말을 궁금해했고 동시에 뒷이야기를 알고 싶어 몸을 기울였다. 조용히 해주시길 바랍니. 지금 도서관 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마이크를 통해 안내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이들은 상황을 지켜보느라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상태였다. 이걸 계속 봐야 해. 이 뒤에 어떻게 되는 거지? 규정을 몰라서 저런 건가? 여기서 알람 설정해두고 나중에 동영상도 더 많이 퍼뜨려야겠어. 이런 부당함은 널리 알려야 해. 도대체 왜 이 개를 못 들고 들어오냐고 하시는 겁니까? 손흥민은 억울하다는 듯 그러나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애쓰는 톤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의 옆에는 다소 작은 체구지만 분명 가슴 부분에 서비스 독 서비스견이라는 명확한 표식이 달린 안내견이 얌전히 앉아 있었다. 경비는 그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애완동물은 출입 금지야. 설마 이 단순한 규정도 이해 못해? 공인이라면 더 잘 알고 지켜야 하는 거 아냐? 손흥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친구는 그냥 반려견이 아니라 서비스견임니 정식 등록 절차까지 마쳤고 공공장소 출입 허가도 다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고 뭐고 난 그런 종이 조각 믿지 않아. 여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니까 엄격하게 규정 지켜야 한다고. 애견은 안 돼. 서비스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맹독견이나 청각장애인 보조견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서비스견도 존재합니. 제가 실제로 서류를 갖고 있는데요. 내가 보기엔 전혀 그런 장애 보조 목적의 개처럼 안 보이는데? 당신은 멀쩡해 보이는구먼. 그 경비는 쓴웃음을 띠며 손흥민을 훑어봤다. 하필이면 이렇게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척 봐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댁이 뭘 어떻게 불편하길래 서비스견이 필요하다는 거야. 옆에서 지켜보던 이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다. 저 사람 뭐 저렇게 무례해? 손흥민이 알아주는 축구 스타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가 없으라는 법은 없지.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PTD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을 수도 있잖아. 저 경비 권력의식만 가득한 것 같아. 좀 심하다. 손흥민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저도 부상을 입은 적이 많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했습. 이 개는 트라우마를 완화하는 심리치료 목적의 서비스견으로 지정받아 공식 절차까지 완료했어요. 웃기지 마. 그냥 귀찮으니까 개 데리고 다니려는 억지 핑계 아니야? 게다가 당신이 손흥민이면 다냐. 경비는 그의 이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존중 없이 대꾸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축구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알아도 규정은 규정이야. 나는 누구한테든 똑같이 적용해. 여보세요. 여기 메인 데스크인데요.
보안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손흥민 씨가 서비스견을 데리고 오셨는데 경비가 출입을 막고 있거든요. 네, 응급 상황까진 아니지만 지금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졌어요. 네네, 곧 담당 매니저님이 오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전화 통화를 마쳤다. 곁에 있던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끌다 보면 상부에서 뭐라고 지침을 내리겠지. 공인이라서 괜히 시끄럽게 만들기 싫을 텐데. 근데 저 경비가 너무 과해. 매니저 오면 상황이 진정되겠지. 한편 구경하던 시민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시대인데 서비스견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거야? 아니 혹시 뉴욕 쪽에서 얼마 전부터 서비스 동물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개선됐다고 들었는데 한국도 지금 새 규정이 정비되는 중 아닌가? 맞아요. 나도 기사에서 봤어요. 해외에서 유명인 사례 때문에 크게 바뀌고 있다더니 손흥민이니까 더 예민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자 경비가 다시 한번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시끄러워. 여기서 가십거리처럼 떠들 거면 나가. 사람들은 순간 움찔했으나 금세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와, 저 사람 진짜 무섭다.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지? 분명 여기서 오래 일하긴 했지만 저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한 적은 없었는데. 손흥민은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경비에게 맞섰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십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알려져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 그리고 제 개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건 불법일 수도 있다고요. 국내도 곧 비슷한 법령 개정이 예고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경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내 책임은 도서관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고 불필요한 애완동물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거다. 그리고 당신 같은 유명인이 와서 소란 피우는 것도 여기서는 환영하지 않아. 한껏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한 중년 여성 오랜 독서 모임 회원으로 보이는 이 작게 중얼거렸다.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저 경비가 저분을 너무 도발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동의했다. 맞아요, 저분 축구 선수라는 걸 떠나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다른 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앞쪽으로 다가갔다. 저 실례합니 혹시 이 상황 녹화해도 될까요? 너무 부당해 보여서요. 경비는 그 학생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찍으려면 나가서 찍어. 허락 없이 촬영하면 안 되는 거 몰라? 그러자 학생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여기저기서 영상을 찍고 있었다. 손흥민이 살짝 고개를 저으며 학생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다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시겠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곤란하니까요. 계속 찍으세. 부당함은 알려줘야 해요. 경비가 이를 더 듣고는 코웃음을 치며 소리 질렀다. 그래, 막 찍어봐. 찍어서 뭐 어쩔 건데. 당신 정말 내가 무서운 게 없지. 나 여기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다. 윗선하고도 잘 안다. 당신 정도가 아무리 유명해봤자 내가 조금만 윗사람들한테 말 돌리면 그 영광도 오래 못 가. 손흥민은 잠시 말문이 막히는 듯했지만 이내 진정을 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오래 일하셨으면 그만큼 규정과 법적 권리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죠. 그리고 저도 이 사태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곧 도서관 매니저가 허둥지둥 뛰어왔다. 중년 남성이었고 살짝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무슨 일입니까, 김경비? 왜 이렇게 로비가 소란스럽죠? 경비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으로 손흥민을 가리켰다. 이 사람이 개를 데리고 들어오겠다지 않습니까? 서비스견이라고 우기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별다른 증빙도 없고 그냥 애완견에 불과해요. 손흥민이 매니저를 향해 침착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입니. 이 개는 정신적 지지동물로서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은 서비스견입니. 모든 서류를 갖고 있고 국내에서도 공공장소 출입에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니저는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 예. 손흥민 씨, 일단 죄송합니. 혹시 서류가 있으시다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손흥민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다. 경비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옆에서 삐딱하게 서 있었다. 매니저님, 서류가 가짜일 수도 있고
게다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왜? 매니저는 경비에게 손짓으로 잠깐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도 규정을 따져야겠죠. 하지만 서비스 동물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있던 걸로 알고 있음. 뉴욕 공공도서관 쪽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기사로 봤는데 곧 한국도 규정이 바뀔 예정이에요. 그래도 아직 정식 발효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난 규정대로 막아야죠. 그렇다고 해도 현행 법상 안내견이나 인정된 서비스견은 출입이 가능함니 김경비님도 최근 내부 공지 받으셨을 텐데요. 경비의 얼굴이 굳어졌다. 난 받아본 적 없는데 이메일로 왔던 걸 내가 못 본 걸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친구가 내가 보기엔 그냥 평범한 반려견이라고.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곤란함니 잠시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는 손흥민에게서 받은 서류를 꼼꼼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매니저님, 혹시 이분이 왜 여기 오셨는지는 아세요? 한 목격자가 매니저에게 물었다. 매니저가 조심스레 답했다. 사실 오늘 도서관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축구문화 교실 같은 작은 행사를 마련했어요. 손흥민 씨께서 특별 게스트로 참석하시고 유소년 지원 활동도 해주실 예정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로비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네요.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좋은 일 하러 왔는데 이런 봉변을 당하다니 하고 안타까워했다. 손흥민은 살짝 지친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원래 하루 종일 스케줄이 빡빡하지만 그래도 어린 친구들 만나서 사인도 해주고 같이 웃으면서 축구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이 도서관이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한다길래 흔쾌히 오기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자 경비가 비아냥거리며 코웃음을 쳤다. 아이들? 참 이미지 관리 잘하시네요. 하지만 규정 위반은 규정 위반이야. 어쨌거나 도서관 측에서 무허가 동물 출입을 용납하면 안 된다고. 매니저가 다시 진정시키려 했지만 경비는 이미 감정이 격해 보였다. 주변에 있던 다른 목격자는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경비, 예전에도 어떤 방문객이 반려동물을 데려왔다가 비슷하게 싸웠다는 말 들은 적 있어. 근데 이번엔 서비스견이잖아.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친구는 한숨을 쉬며 저건 분명 누군가가 제지해야 해. 손흥민이고 뭐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대우받아야지. 하고 답했다. 손흥민이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는 듯 숨을 고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매니저님, 저는 이미 이 도서관과 협의가 되어 있는 줄로 알았습. 제 서비스견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드렸다고 들었어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 측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바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보네요. 죄송합니 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이 정도 서류면 충분히 입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자 경비가 발끈했다.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도서관 내 애완동물 출입 금지라는 안내 문구도 붙여놨는데 지금 매니저님이 그냥 허락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매니저가 단호하게 말했다. 김경비님, 서비스견은 애완동물이 아니라고요. 이게 공식 등록이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인정해야 합니. 얼마 전에 뉴욕 공공도서관에서도 유사한 사건 때문에 규정을 빠르게 수정했고 국내도 그런 방향으로 곧 바뀔 예정이에요. 그건 외국 얘기지 않습니까? 여긴 한국이라고요. 하지만 공공기관이라면 이런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해야 합니. 우리도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존재하고요. 어서 사과하십시오. 경비는 매니저의 눈길을 피해 시선을 바닥에 떨구었다. 그러다가 다시 얼굴을 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손흥민을 향해 소리쳤다. 나는 절대 잘못한 게 없어. 유명인이라고 봐주는 게 문제인 거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아저씨, 지금은 누가 봐도 잘못하고 계시잖아요. 서비스견에 대한 권리는 당연한 거예요. 손흥민 씨가 아니라도. 그만하시죠. 다들 보고 있어요. 이미 찍힌 영상도 많은데. 경비는 화가 극도로 치밀어 오른 듯 모든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 영상이면 어때? 내가 제대로 일하는 건데? 그리고 손흥민 같은 유명 인사면 뒤에서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아냐? 손흥민이 한숨을 깊이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은 정말 듣고 싶지 않네요. 저도 당연히 법과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서비스견과 항상 함께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럴 시간에 축구나 더 열심히 해. 이딴 개를 어디 공공장소마다 데려오지 말고. 손흥민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그 말은 제 부상이나 심리적 문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존중. 나한테 그딴 말은 통하지 않아. 나도 힘든 거 많았어. 근데 일일이 개를 데리고 다니진 않는다고. 이 시점에서 주변 구경꾼들 사이에서 저건 거의 인신공격 수준인데? 손흥민이 아니라도 누구에게 저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돼.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영상 촬영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손흥민이 한계를 느낀 듯 강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지금 하신 말씀 분명 문제가 될 겁니. 저는 처음부터 공손하게 말씀드렸고 필요하다면 제 상태나 이유를 소명할 의사도 있었습. 그런데 님께서는 전혀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죠. 경비가 비웃듯이 말했다. 소명? 다 쇼하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유명인들 원래 보여주기 좋아하잖아.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참았던 구경꾼 중 한 명이 결국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그만하세요. 당신이 아무리 오래 일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막말할 권리는 없습니다. 경비가 그에게 큰 소리 쳤다. 당신은 뭔데 참견이야. 당장 뒤로 물러서.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들다고 느낀 매니저가 경비를 제지했다. 김경비님, 이제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 손흥민 씨의 출입을 막을 권한이 없어요. 이분은 초청받은 손님이고 서비스견을 동반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경비는 더 격앙되어 소리 질렀다. 그럼 나 보고 그냥 물러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내라고? 매니저가 한숨을 쉬었다. 네,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공식 사과하셔야 합니다. 난 못해요. 나한테는 자부심이라는 게 있다고. 자부심과 오만함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꺼번에 경비를 향해 몰아쓰기 시작했다. 당신 때문에 분위기가 엉망이잖아. 빨리 인정하세요. 잘못하신 거라고. 이거 계속 촬영해두죠.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되는지 다 봅시다. 급기야 경비가 소리 지르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내가 나가면 이 도서관도 나중에 곤란할 거야. 나 없으면 여기 안전이 지켜질 것 같아? 손흥민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굳이 협박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도서관에선 제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왔으니 저는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남을 겁니다. 경비는 씩씩거리며 마치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좋아. 그럼 이런 식으로 날 몰아붙이는 거지. 결국 내가 잘려나가길 원하는 거냐. 매니저가 나서서 저지했다. 아직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습. 다만 공식적인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지는 건 불가피하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크게 외쳤다. 경비 아저씨 너무하잖아요. 누가 어떤 병이 있고 왜 서비스견이 필요한지는 함부로 단정 지을 일이 아닙니다. 다른 이도 거들었다. 저도 대학에서 강아지 훈련 봉사를 해봤는데 심리치료 목적의 서비스견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함니 경비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발 뭐가 옳은지 좀 확인하시고 말하세요. 그냥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다고 다짜고짜 몰아내면 안 되죠. 이에 경비는 콧방귀를 뀌면서도 명백히 밀려나고 있었다. 그가 움켜쥐고 있던 단말기 보안용 무정의를 힘껏 쥐며 주변을 노려봤다. 조용히 해. 누구 하나라도 내 편을 드는 사람 없나?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이들은 손흥민과 매니저 쪽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갑자기 경비가 크게 삿대질하며 최후의 공격에 나섰다. 좋아. 오늘 이건 내가 양보한다 쳐. 하지만 내가 한 말들도 틀린 건 없으니까. 난 우리 도서관 명예를 지키려 했던 것뿐이야. 규정은 분명해. 걔는 안 된다고. 손흥민이 눈을 감았다 뜨며 마음을 다잡는 듯 조용히 말했다. 도서관 명예나 안전을 지키려는 의도라면 서비스견과 애완견의 차이를 공부하시면 좋겠습. 그리고 저도 똑같이 한 인간이고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비는 이를 악물었다. 뭐 그래. 다들 네 편이니 내가 이제 뭘 말해도 소용없겠지. 매니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세. 아까 하신 말씀 중에는 심각한 모욕이 될 수 있는 표현이 많았어요. 사과하지 않겠소. 그때 주변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젊은 남성이 갑자기 선언하듯 큰 목소리로 외쳤다. 이미 영상은 찍혔고 저희 SNS에 공유될 겁니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어요. 말 조심하세요. 경비의 얼굴빛이 새파래졌다. 뭐라고? SNS에 올린다고? 이게 다 유명인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자 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명인이라서가 아니에요. 누구든 필요한 보조견을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왜 그러세요? 그 말에 경비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고 매니저가 차분히 한마디 거들었다. 이 아이도 알고 있는 기본 권리를 김 경비님은 모르신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결국 사태는 극적으로 치달았다. 경비가 계속 버티자 매니저는 긴급하게 상부에 연락을 시도했다. 네, 지금 경비가 공공연하게 차별적 발언을 하고 있어서 문제라서요. 일단 교체가 불가피해 보입니? 네, 알겠습. 최대한 빨리 교체 인원을 보내주세요. 경비는 매니저가 전화를 끊자마자 분노에 차서 외쳤다. 지금 나를 해고하겠다는 거냐? 난 20년을 넘게 근무했는데 매니저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우선 대기 발령 조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서로 더 큰 충돌을 막기 위해서요. 정식 조사는 그 다음에 진행할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동정 섞인 목소리도 약간 들렸다. 그래도 저분 여기서 오래 일하셨다고 하니 안타깝네. 근데 본인이 자초한 거지 뭐. 명예를 지킨다며 의무를 부정해 버렸으니 방법이 없지. 경비는 그 말을 듣더니 살짝 흔들리는 듯했고 목에 피가 몰린 얼굴로 외쳤다. 누가 시킨다고 지금 당장 물러서진 않아. 난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쫓겨날 순 없다고. 손흥민이 조용히 중재에 나섰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누군가가 이렇게 갑자기 해고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만 말씀하신 그 태도와 발언들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비는 언뜻 손흥민을 노려보다가 이내의 시선을 피하며 답했다. 당신은 유명인이니까 이런 상황을 쉽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근데 왜 굳이 날 이렇게까지 몰아붙여? 몰아붙인 적 없습. 저는 규정과 권리를 설명하려 했고 당신이 선을 넘었죠. 저는 그걸 바로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순간 경비는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지 씁쓸한 눈빛으로 로비 한 구석에 서 있었다. 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매니저가 다시금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진정하라는 손짓을 했다. 여러분 죄송합니. 지금 이 상황은 저희 도서관 측의 내부 소통 문제와 일부 직원의 태도에서 비롯된 일이니 조용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자 한 시민이 손을 들고 외쳤다. 그냥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과나 재발 방지 방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 오늘 일은 명백히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 손흥민 씨와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습. 곧 대외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경비는 고집을 굽히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매니저의 결정이 내려진 분위기였다. 결국 시간이 조금 지나 교체 인원이 도착했고 경비는 마지못해 다른 직원에게 보안 업무를 넘기게 되었다. 그는 아직도 울분이 가라앉지 않은 표정이었다. 이윽고 차분해진 로비에서 매니저가 작게 마이크를 잡고 발표했다.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 저희 도서관은 장애인과 서비스 동물 보유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곳이며 앞으로 관련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 특히 해외 여러 사례, 뉴욕 공공도서관의 신속한 규정 개정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곧 전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손흥민도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 소란이 없길 바랍니. 저도 많은 분들께서 지켜주신 덕분에 이렇게 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안도 어린 박수를 쳤다. 손흥민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 오늘 아이들과 약속한 행사는 그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매니저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허리를 숙였다. 물론입니. 곧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 예정이고 아이들도 이미 기다리고 있을 겁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 뒤로 시간이 조금 지나 도서관 측의 공식 사과문이 부착되었고
관련해서 서비스견 출입 허용 및 지원 확대라는 공지가 긴급하게 마련되었다. 마치 뉴욕의 신속한 사건 처리처럼 그날 이후 도서관 측은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 및 다양한 서비스견 사용자들을 위한 안내와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비는 당분간 근무에서 배제되었고 내부 징계가 논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 그도 다시 도서관으로 초대되어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하게 되었다. 도서관 지하의 직원 휴게실에 모인 자리에서 경비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다. 솔직히 난 애초에 서비스견이라는 걸 잘 몰랐습. 그리고 유명인이라면 특권을 남용한다고 생각했어요.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 판단해버렸죠. 매니저가 조용히 끄덕였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심한 말들을 하셨잖아요. 경비가 얼굴을 찡그리며 그렇죠.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말한 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하고 인정했다. 손흥민은 회의실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와 앉았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연락을 받아서 왔습. 괜찮으세요? 경비가 힘겹게 말을 꺼냈다. 손흥민 씨, 죄송합니. 그날 내뱉은 말들이 다 잘못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오래 일한 탓에 오히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나 봅니. 그리고 당신이 정말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저도 사실 처음엔 서비스견이 뭔지 잘 몰랐어요. 다리를 크게 다쳤을 때 축구 선수로서 정신적 충격이 컸고 그걸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은 게 이 아이였어요. 많은 분들은 제가 정신력 강한 스포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도 많이 힘듭니다. 경비는 겸손하게 시선을 떨구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했는데 괜히 제 스스로를 규칙의 수호자로 여기면서 타인을 배척해 온 것 같아요. 매니저가 그 둘 사이의 대화를 지켜보며 덧붙였다. 이번 계기로 도서관 규정도 전부 재검토하게 됐습. 뉴욕 사례를 적극 반영해서 안내견이나 서비스견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할 거예요. 경비는 가만히 듣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제가 앞장서서 이 사안을 더 공부해 보겠습. 다시 근무 기회를 얻는다면 그전엔 필히 이런 개념들을 숙지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또 한편으론 저 역시 늘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 운이 좋았어요. 뉴욕 사례가 기사에 나왔을 때도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서비스견이 별난 특권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한국에서도 저 같은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비스견, 안내견, 그리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매니저가 다시 한번 경비와 손흥민, 그리고 주변 스태프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죄와 함께, 앞으로 함께 개선해 나가자는 의미로 마련했습. 혹시 서로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경비는 조심스럽게 손흥민에게 손을 내밀었다. 혹시 제 사과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 새로 배우고 바뀌고 싶어요. 손흥민은 그 손을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입니. 저도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존중하기를 바랍니. 저 역시 완벽한 건 아니니까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리 훨씬 부드럽게 느껴졌다. 긴장감이 사라지고 대신 서로 배워가려는 의지가 곳곳에서 엿보였다. 며칠 뒤 도서관 측은 공식적으로 서비스견 및 다양한 보조동물 권리 보장에 대한 내부 방침과 교육 일정표를 발표했다. 이후로는 안내문과 함께 실제 출입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어떤 서류가 있으면 되는지 등을 명확히 알렸다. 그리고 앞으로 직원들, 특히 경비를 포함한 모든 현장 담당자들에게 교육이 진행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언론에 손흥민 도서관 진입 거부당하다라는 식의 헤드라인이 퍼졌다가 곧 이어 도서관 측 신속한 대처로 서비스견 권리 인정, 새로운 규정 도입라는 후속 보도가 나왔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못된 권위의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많았고 손흥민이 큰 역할을 했다는 찬사와 함께 경비의 과격한 대처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의 당사자였던 경비는
처벌보다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는 손흥민의 권유로 인해 도서관 측에서 재교육 기회를 갖고 차후 다시 근무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 역시 단순히 해고만 당하는 것보다 부끄러움을 알고 변할 기회를 얻었다. 고 인터뷰에서 털어놓으며 이제는 보조동물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익히고 이용자들을 존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손흥민 씨, 이번 조치로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습 감사합니다. 도서관 관계자가 조용히 그에게 인사했다. 아님니 오히려 이렇게 빨리 개선해 주셔서 다행이죠. 저는 그냥 제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했을 뿐이니까요. 그래도 이번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아이들과의 시간 정말 즐거워하더군요. 손흥민 선수가 직접 왔다며 신나했어요. 아이들이 웃는 걸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 앞으로도 이런 문화 행사가 계속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도서관 곳곳에서 새롭게 붙은 안내문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견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니 몰랐네. 내 친구 중에도 심리치료 목적의 보조견이 필요한 애가 있는데 이젠 같이 도서관 올 수 있겠어. 손흥민이 참 큰일 해줬네. 역시 글로벌 스타답게 영향력도 있구나. 손흥민은 이 반응을 들으며 겸손하게 웃었다. 영향력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가 확장된 거죠. 저 혼자 잘나서가 아님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고 목소리를 내주셔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 후속 대화에서 한 도서관 직원이 물었다. 혹시 앞으로도 이런 캠페인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입니.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며 서로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건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특별히 제가 사회적으로나 언론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이 웃으며 농담 섞인 말투로 그러면 미디어에서 또 취재하러 몰려올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물었다. 손흥민은 씩 웃으며 가능하면 조용히 하고 싶지만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도 이야기하겠습. 그리고 너무 시끄러워지면 잠시 다른 곳에서 쉬어가면 되죠. 라고 답했다. 로비 한쪽을 지나가던 중년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역시 유명인의 힘은 대단하네. 도서관이 바로 태도를 바꾸다니. 유명인이라기보다는 이게 옳은 일이니까 달라진 거지. 그래도 이번에 교육만 잘 자리 잡으면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보겠지. 그렇지. 나도 예전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심리치료 받았을 때 보조동물의 존재가 큰 힘이 된다고 들었거든. 이렇듯 곳곳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SNS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곳에서 보조동물 권리를 인정하길 바란다. 손흥민이 단순히 축구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글들이 이어졌다. 며칠 뒤 도서관 로비 벽면에는 새로운 포스터가 붙었다. 장애인 및 서비스 동물 배려 정책 강화 안내. 공식 인증 서류 소지 시 모든 시설 입장 허용, 서비스 동물 차별 불가. 안내 청각, 심리치료 등 목적 구분 없이 동일 대우, 직원 및 경비 대상 정기 교육 실시, 매월 1회 의무 수강, 이용자 의견 적극 수렴 예정, 문의처, 도서관 종합 안내. 이 포스터를 바라보던 한 시민이 친구에게 말했다. 확실히 뭔가 달라졌지? 전에 없던 문구들이 꽤 구체적이네. 친구가 대답했다. 경비분들도 이제는 예전처럼 함부로 못하겠지.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전반적인 사회인식도 개선되겠지. 한편 손흥민은 그날 행사 후기를 도서관에 전했다. 아이들과 함께한 축구 이야기 시간. 매우 뜻깊었습. 도서관 측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긍정적인 변화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미디어를 통해 관련 내용이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간단한 문장이었다. 도서관 직원들은 이를 캡처하여 SNS에 올리며 앞으로 우리도 변화합니 함께 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며칠 뒤 다시 한번 도서관 회의실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이번엔 도시의 여러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초청되어 보조동물 수용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매니저는 거기서 발표하며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거울 삼아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많은 기관 관계자들도 우리도 배워야겠다. 같이 캠페인을 펼치자라고 호응했다. 그 모임이 끝나고 매니저와 손흥민이 복도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매니저가 미소 지으며 이번 계기로 저희 도서관이 참 많이 변하고 있네요. 사실 처음엔 이런 큰 이슈가 생길 줄 몰랐는데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으면 합리 한 번의 불미스러운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해요. 매니저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앞으로 저희와 계속 협력해 주시겠어요? 서비스견과 함께하는 독서 행사 같은 걸 기획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흥민은 웃으며 정말 좋네요.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둘은 악수를 나누었다. 그 옆에서 다른 직원들도 따뜻한 박수를 치며 그들을 응원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여러 매체에 관심이 쏟아졌지만 손흥민은 지나친 취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필요한 조치와 공지가 나갔으니 더 불필요하게 시끄러워지고 싶지 않습다만 이 사례가 널리 알려져서 다른 장소에서도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움되길 바랍니다. 라고 전했다. 이 일을 겪은 경비도 재교육 과정 도중 기자와 짧게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엔 나도 내가 옳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무지와 오해가 컸다. 이제는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을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배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후 부당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문을 작성해 도서관 게시판에 올렸고 곧 많은 이들이 그의 글에 반성하면 됐다.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었다. 며칠 후 도서관 로비가 한층 밝아 보이는 어느 늦은 오후였다. 큰 창가로 노을이 비추어 들어와 따뜻한 주황빛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곳을 조용히 지나면서 안내견 표식을 단 자신의 서비스견에게 살짝 눈길을 주었다. 이제 우리 둘 다 조금은 편해질 수 있겠지? 걔는 마치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기울여 손흥민을 바라봤다. 그때 우연히 다시 마주친 경비 재교육을 마친 뒤 제한적으로 일시 복귀한 상태였다. 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네, 오랜만이네요.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경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직 교육받으면서 반성하는 중입니. 솔직히 부끄럽지만 이제야 배우고 있다는 게 다행이기도 해요. 정말 죄송했어요. 손흥민은 밝게 웃으며 서로 조금씩 배우고 바뀌는 거니까요. 저도 더 열심히 축구와 사회활동 모두 잘 해보겠습. 덕분에 이 도서관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하고 답했다. 경비는 고개를 숙이며 되뇌었다. 다행입니. 앞으로는 진짜 여러분을 지키는 안전한 도서관을 만들고 싶습. 특히 필요가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든 환영한다는 마음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방문객이 작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속삭였다. 와, 저게 바로 성장한 모습이구나.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장면이네. 그러게 말이야. 갈등이 이렇게까지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될 줄은 몰랐지. 노을이 더 짙어지자 로비 안의 풍경이 따뜻한 주황색으로 변했다. 누군가 사진을 찍으며 마치 화해와 새로운 시작의 상징 같아 라고 중얼거렸다. 그로부터 한참 후 도서관 공식 SNS 계정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우리는 함께 배움니 도서관은 지식과 문화가 교류되는 곳이자 사람과 동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소임니 서비스견 및 모든 보조동물을 환영하며 더 넓은 포용을 위해 노력하겠습.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해당 글의 댓글창에는 멋지네요. 응원합니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도서관도 달라지고 우리 사회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네요. 이번 사건 계기로 다른 곳들도 많이 바뀌길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손흥민은 이 글을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의 서비스 견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 이젠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리고 혹시 또 어려움이 생겨도 함께 극복해 나가면 돼. 길 가던 한 팬이 손흥민을 알아보고 다가와 말했다. 손흥민 씨, 이번 일로 정말 대단한 걸 보여주셨네요. 앞으로도 계속 화이팅입니다. 손흥민은 겸손하게 인사하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
나중에 경기장에서도 함께 힘내요. 라고 답했다. 그러자 그 팬이 고개를 끄덕이며 반드시 다음 경기 보러 갈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도 친구들한테 꼭 알리겠습. 사람들에게 이런 사례가 많아져야 변화가 빨리 오잖아요. 라고 외쳤다. 손흥민은 가벼운 웃음과 함께 손을 흔들어 주었다. 네, 많이 알려주세. 오늘 겪은 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내일 또 어떤 변화가 이어질까 이 도서관뿐 아니라 다른 공공장소도 서비스견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자, 그럼 이만 들어가 볼까? 손흥민은 그런 혼잣말을 남기며 로비를 벗어났다. 그의 뒤를 따라 작고 든든한 친구가 함께 걸음을 옮겼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들어 그의 뒷모습을 촬영했다. 그리고 몇몇은 SNS에 업로드하며 친구들에게 공유하길 독려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꼭 봐주세요. 다음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 우리 모두 관심 가져야 해요. 맞아요. 구독하고 소식도 계속 확인해 주세요. 바뀌어가는 과정을 놓치지 맙시다. 언젠가 내일 누군가는 이 영상을 통해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가졌던 편견을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변화는 이어진다.